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내 회사 근처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퇴근 시간 차량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늦어. 아직 회사야. 아내는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회사에서 일했고 아내는 늘 야근이 잦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제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의심할 이유도 확인할 이유도 없었죠. 그날 하루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고 업무를 보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큰 다툼도 없었고 특별히 불편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막연한 느낌이었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었죠. 괜히 휴대폰을 여러 번 확인했고 괜히 시계를 자주 보게 됐습니다. 퇴근 후 저는 평소처럼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늘 똑같았고 그날도 같아야 했죠. 그런데 신호를 기다리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회사라고 했지.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저는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아내가 근무한다고 말하던 회사 근처였습니다. 확인하려는 마음은 아니었다고 지금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 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아내 회사 건물이 보였을 때 저는 차 속도를 줄였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대형 사무실 빌딩이었지만 불이 켜진 층은 많지 않았어요. 오늘은 야근이 없는 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내가 말하던 회사는 항상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사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쪽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내가 매일 타고 다니던 차였습니다. 번호판도 범퍼에 난 작은 흠집도 제가 모를 수 없는 차였어요. 그 차는 아내 회사 주차장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잠깐 들른 걸 수도 있다. 회사 근처일 수도 있다. 괜한 오해야.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을 뿐이었죠. 그날 있었던 일은 실화 사연입니다. 차 문을 닫고 서 있는데 바람이 생각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계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긴장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 있던 곳은 아내가 근무한다고 말하던 회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작은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차를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내의 차였어요. 이쯤 되면 보통은 확신을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그때도 확신보다는 혼란이 더 컸습니다. 오피스텔 입구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까지 오지 말았어야 했나? 괜히 본 걸 수도 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지만 몸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 자동문이 열리고 로비에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공간은 회사도 아니고 집도 아닌 누군가의 사적인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더 낯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층수 표시등을 보며 제가 왜 이 숫자를 알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예전에 회사 사람들과 회식했다며 이 오피스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시간이 이상하게 늘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생각이 겹쳤습니다. 아직 회사일 수도 있다. 동료랑 잠깐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거다. 이 생각들이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는 변명처럼 계속 반복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회사 복도와는 전혀 다른 느낌, 생활 냄새가 섞인 공간이었어요.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웃음이었고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내 회사 송년회 영상에서 회식 자리에서 몇 번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아내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부서 동료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문을 보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고 다시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쪽에서는 조용한 대화 소리와 웃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이상하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데 큰 힘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만 밀어도 문은 열렸습니다. 그 찰나에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닐 수도 있다. 문이 열리면서 실내 불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그 안에서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생각보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문이 부딪히는 소리도 무언가 깨지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제가 들어왔다는 걸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소리였을 뿐입니다. 아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는 아내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회사 동료가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다고 했던 그 시간에 아내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표정은 잠깐이었고 곧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먼저 떠오른 생각은 분노도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아, 설명할 필요도 없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머릿속이 정리됐습니다. 아내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그 회사 사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상황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왜 따지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보고 있는데 무슨 질문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더 오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튼을 누른 기억도 흐릿했고 문이 언제 닫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을 때 손이 떨려서 2번이나 다시 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걸렸고 라디오 소리는 끝까지 켜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켜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회사 끝났어. 너무 피곤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요. 저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그 한 단어가 그날의 모든 감정을 대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회사 이야기는 제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회사라는 단어 하나에 그날의 장면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으니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장면은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됐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채널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